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생각을 붙잡으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주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한 가지 습관, 바로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구보다 착한데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실하고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고 가족 챙기고 일도 책임감 있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머리가 하루 종일 안 쉬어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별 생각이 다 나요. 이 사람들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책임감 있게 살다가 생각이 과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곧 쉰을 앞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고 아이 둘은 성인이 되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어쩌면 안정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매일 밤 2,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잘 지내는 건가? 남편은 회사에서 괜찮나? 구조조정은 안 당하겠지?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는 걸까?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데 큰 병이면 어떡하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불안의 회의가 밤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이면 또 이렇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또 생각했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언니는 걱정 안 돼요? 애들, 남편, 노후, 건강, 저는 맨날 그 생각만 나요. 그때 이웃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안 되겠어? 나도 되지. 근데 난 걱정을 일처럼 다루려고 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건 그냥 맡기고 잊으려고 하지. 생각만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이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붙잡고 있는 거였구나. 생각이 많은 것과 생각이 깊은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이 많다는 건 깊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한 가지를 곱씹어보고 방향을 정하고 어느 순간 여기까지 하고 내려놓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같은 걱정을 모양만 바꿔서 10번, 20번, 100번 되새깁니다. 결론도 없고 행동도 없고 마음만 점점 지쳐갑니다. 생각이 깊으면 지혜가 자라지만 생각이 많으면 불안이 자랍니다. 생각이 깊으면 선택이 명확해지지만 생각이 많으면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하게 될까?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많을수록,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 나이에 또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늘 이런 말이 떠다닙니다. 혹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몸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머리는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되고 나면 어쩔 수 없는 일까지 미리 불안해하며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미 10번은 망한 사람처럼, 10번은 버려진 사람처럼, 10번은 실패한 사람처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결정 하나 내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이걸 할까 말까?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생각이 많으면 사소한 결정 하나 내리는데도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약속을 잡을 때도, 병원을 바꿀 때도, 옷을 정리할 때도 언제나 머릿속에서는 장단점 비교, 최악 시나리오, 남의 눈, 평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하고 나서도 또 후회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점점 피곤해집니다. 상대가 한 말,
상대의 표정, 답장이 늦은 문자 하나를 두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분석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가? 문제는 상대는 이미 잊었거나 아무 뜻 없이 한 말인데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관계를 힘들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만나고 와서도 집에 와서 또 그날을 곱씹으며 다시 힘들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생각이 많으면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은 뇌와 신경입니다. 잠이 안 오고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위장도 예민해지고 어깨와 목은 늘 굳어 있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검사해 보면 다 괜찮다는데 나는 계속 힘들다 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생각 과부하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좋은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못 봅니다. 아이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저 녀석 취업은 어떻게 할까? 결혼은 할까? 미래를 걱정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로운 시간에도 이번 달 카드값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불안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좋은 걸 누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지금의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국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어느 순간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나는 늘 뭔가 놓치는 사람이다. 나는 제대로 결정 한번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불안해야 겨우 버티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동안 수없이 버텨왔고 수없이 잘해왔는데도 머릿속 부정적인 생각만 확대해서 보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많은 사람을 위한 5가지 연습.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저런 방향이 있구나 하고 마음 한구석에 살짝 넣어두셨다가 하루에 하나씩만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 생각했다 스스로 선을 그어보기.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보통 생각을 끊어내려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이 말 자체가 또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아, 여기까지는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다. 예를 들어 돈 걱정이 될 때는 한번 앉아서 계산을 해봅니다. 이번 달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그 후에 떠오르는 걱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한번 생각했다. 지금은 다시 생각할 시간이 아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그어주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바꾸기. 왜 나는? 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으로 생각이 많을 때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문장은 이겁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이 질문들은 답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끝없이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지?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될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짠 음식만 줄여보자. 10분이라도 걸어보자. 검사 날짜를 잡아보자. 자식이 걱정될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짜증내지 말고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보자. 노후가 불안할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쓸데없는 지출 한 가지만 줄여보자. 계좌를 하나 정리해보자.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답 없는 고민이 아니라 작은 행동입니다. 세 번째, 생각 시간을 따로 만들어두기. 생각을 완전히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식 걱정 시간을 하나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는 오늘 하루 있었던 걱정을 마음껏 해보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종이에 적어봐도 좋고 속으로만 정리해봐도 좋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 걱정은 오늘 8시에 다시 보자.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약속된 시간으로 미루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 걱정들이 하루 종일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머릿속에서 나오기 몸을 움직여보는 연습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머릿속에서만 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0분만 집 근처를 걷기, 설거지할 때 물소리, 손 감각에 집중하기, 샤워할 때 물의 온도, 냄새에 집중하기, 이불을 개면서 천의 감촉을 느껴보기. 이게 무슨 대단한 수련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지금 여기 연습입니다. 머릿속에서 피어나는 과거와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내 몸이 지금 느끼는 감각으로 나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완벽 대신 충분히 괜찮음을 선택하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깊은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결정 하나 내릴 때도 최고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고 어느 정도 괜찮은 답들만 몇 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면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면 지금의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완벽을 내려놓는 순간 머릿속에 굳어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러면 생각의 속도도 생각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실수를 줄이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것도 결국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움직이는가 아니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가, 이 차이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수많은 날들을 잘 살아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언가를 바꾸고자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걱정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한 문장만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생각이 깊으면 삶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많으면 삶이 무거워진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음악.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게 수고 많았다, 잘하고 있다 라는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